넷플릭스 왜 보냐? 성애나 책 보면 되는데. 배우 박정민 씨의 추천사 중 일부입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성애나 작가님 팬인데요. 이 문장이 성애나 작가의 소설을 설명하는 매우 적절한 말 같아요. 오늘은 단편 소설집 혼모노 중에서 표제작 혼모노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소설, 특히 단편 소설은 읽는 사람에 따라 완전하게 다르게 읽힐 수도 있는 그야말로 문학의 정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와 함께 온전히 개인적인 저의 감상과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미 읽으신 분들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하면서 들어주시고,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나는 어떻게 읽힐까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0년차 박수무당 문수, 그는 장수 할멈을 신으로 모셔왔었습니다. 다른 신들과는 달리 그가 모시는 장수 할멈은 꽤나 용한 구석이 있었고, 그 덕에 명성도 얻고, 심지어는 고위직 정치인의 점괘도 봐주고 굿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그가 최근에는 꽤나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 잘 모셔왔던 장수 할멈과의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용한 점괘도 나오질 않고 심지어 굿판에서 칼에 베이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게 무당으로서의 슬럼프가 온 순간 앞집에 신내림을 받은 어린 신내기가 신당을 차리죠. 이 신내기는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무당을 말한다고 해요. 자, 이 신내기와 부모가 문수네에 인사를 오자 문수는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내기는 말하죠. 장수 할멈이 점지해줬어. 니놈 앞집에 들어가라고.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서 문수는 다시 물어보지만 신내기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신발이 다 했다더니 진짠가 보네. 할멈이 나한테 온 줄도 모르고. 문수는 당돌하다 못해 살기까지 느껴지는 신내기를 보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어. 하지만 신내기가 새로 연 신당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반대로 문수를 찾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갔습니다. 심지어 오래전부터 문수에게서 신점을 받고 굿까지 받으면서 이 선거에서 승리해 고위직에 오른 다선 의원인 황보 역시 문수의 신발이 떨어졌음을 눈치채고 다음 선거를 위한 굿을 문수가 아닌 앞집 신내기에게 맡기죠. 문수는 너무 화가 납니다. 자신을 떠나 앞집 신내기에게 붙은 장수 할멈하며 나를 조롱하듯이 바라보는 신내기, 몇십 년간의 거래를 칼같이 끊어버린 황보까지. 며칠 뒤 황보의 집에서 큰 굿이 열립니다. 물론 무당은 장수 할멈이 옮겨붙은 신내기였죠. 이곳으로 문수가 굿에 쓰이는 물품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타납니다. 그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은 곳에 도착한 문수 역시 신내기 옆에서 굿을 시작합니다. 신내기는 서슬퍼런 칼날로 혓바닥이며 팔다리를 서슴없이 긋지만 상처 하나 나지 않습니다. 이제 문수의 차례. 문수는 날이 선 작두 위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미 신이 떠나버린 문수의 발은 작두 위에서 금세 깊게 패이고 곧 끈적한 피로 흥건히 젖고 맙니다. 마치 두 무당의 배틀처럼 이어지던 작두 위에서의 굿판. 결국 문수는 작두 위에서 계속해서 굿을 하고 신내기가 먼저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설은 이 문장으로 끝을 내죠. 어떤가? 이제 당신도 알겠는가?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느냐마는. 어떠셨어요? 흥미롭죠? 자, 이 소설 혼모노는요, 비유와 상징을 매우 공격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제목부터 진짜를 의미하는 일본 단어니까요. 중간엔 이런 장면도 나와요. 문수가 편의점에서 바나나를 직접 갈아 만든 우유와 바나나 향이 첨가된 바나나밭 우유를 두고 고민을 하는데 신내기가 나타나더니 하나 남아있는 진짜 바나나 우유를 낚아채고 문수는 바나나 맛 우유를 고르는 장면이죠. 즉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짜가 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뭔데? 라는 질문으로 문수를 계속해서 도발합니다. 또한 무당이라는 것의 본질 자체도 무당이 아니라 그에게 붙은 신이 점괘와 굿을 내린다는 데 있잖아요. 그렇다면 장수할멈이 붙어있던 문수와 장수할멈이 떠나버린 문수,
둘 다 문수지만 진짜 박수무당 문수는 누구일까? 장수 할멈이 떠난 문수는 여전히 문수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이 우리가 항상 달고 사는 질문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효용 가치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질문 말이에요. 저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작품은 또 다른 질문도 던지는데요. 장수 할멈이 빠져나가 더 이상 진짜가 아닐지언정 피를 철철 흘리며 작두를 타는 모습에서 아니 이래도 내가 진짜가 아닌가? 라는 질문. 그리고 한편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지탱해왔던 핵심이 부지부식간에 사라지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생 맨발로 피를 보면서까지 작두 위에 올라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존재의 핵심이 사라진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몸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문수처럼 내가 다치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작두를 타든 아니면 뒤안길로 사라지든 처절하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활용점정 마지막 한 줄이 꽃이죠. 하기야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만. 저는 이래서 단편소설을 가장 좋아해요. 특히 짧은 이야기 속에 함축적으로 질문과 메시지를 넣거든요. 서사를 상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성예나 작가의 단편은 그런 매력이 더욱 배가 됩니다. 왜 출간되는 문학작품은 대개 작가가 추구하는 메시지, 또 시대상, 사상, 사회 쟁점 등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히 책을 꾸준하게 읽으신 분들은 어떤 작품이든 골라서 읽어보라고 하면 이거 한 몇 년도쯤 혹은 좀 더 딥하신 분들은 이거 어떤 출판사? 라고 짐작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예나 작가의 작품은 다양한 질문, 다양한 주제를 담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 이 책에 있는 또 다른 작품인 길티클럽 호랑이 만지기 같은 경우는요. 참고로 젊은 작가상이 이번에 오른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나를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에 흠결이 있을 때 이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박정민 배우의 넷플릭스 왜 보냐? 성예나 책 보면 되는데 라는 추천사는 넷플릭스나 영화만큼 매력적인 이야기다, 재미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다양한 이야기, 각자 다른 매력과 각자 다른 주제의식이 빛이 나고 있어서 마치 5만 영화들이 다 있는 넷플릭스만큼 그 작품 세계가 다채롭다 이렇게 들렸어요. 제 생각입니다. 막 단편소설 읽기에 입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예나 작가의 책들 읽어보시고 특히 이 소설집 혼모노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예나 작가의 소설집 혼모노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